고민을 잘 안 하시죠? 네. 고민을 잘 안 하네요. 최근에 제가 뵌 분들 중에 가장 밝으신 분 같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고민이 없어서인가 봅니다. 고민이 어떻게 없어요? 제 생각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한국 나이로 35이었지만 4시 되었습니다. 아, 이번에 나이 바뀌어서 네. 한국 나이라고 쓰세요? 표현을? 외국 살다 오셨어요? 네. 어렸을 때 몇 년이요? 8년인데 네. 태어나서 8살 때 와서 한국 사람입니다. 그 혹시 하시는 일은? 투자 유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회사가 첫 회사세요? 아니요. 3번째 회사고요. 네. 재밌게 열심히 잘 다니고 있어요. 오늘 피곤하세요?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네요. 왜요? 몇 달째 일을 진짜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슨 일? 제가 개인적으로 네. 학교도 계속 다니고 있어서 34살이에요? 그러게요. 너무 늦었죠. 그러면은 대학교 말고 네,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석사 과정 하시는 거예요? 박사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10년 차라 이제 안 끝내면 안 돼서 그러면은 지금 뭘 하면 끝나요? 박사는? 논문 마무리 단계라서 네. 열심히 마무리를 하는 중이랍니다. 논문 다 쓰고 교수님? 아니요, 다 쓰지 못했어요. 아직 프로포절하고 진행이 많이 안 된 상태예요. 프로포절 발표를 딱 하면은 이제 지적 사항. 이 많죠. 아,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무슨 욕심이요? 논문을 또 쓴다 하면 네. 멋있는 걸 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호랑이를 그리겠다. 네. 프로포절을 했는데 결과 발표 준비를 하다 보니 네. 호랑이는커녕 네. 졸라맨을 그리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밉습니다 지금. 내 역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주제가 뭔데요? 주제요. 네. 스포츠 쪽에 네. 그 운동 선수들이나 선수 아니래도 체육인들 네. 대상으로 뭔가 인권이 침해가 되거나 네. 승부 조작, 도핑 이런 거 같은 이제 윤리성이 저해되는 그런 행위를 네. 조사하고 징계하는 기관이 있어요. 네. 문체부에서 만든 건데 네. 이제 그 기관이 어떻게 하면 더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네. 대해서 네. 연구를 하고 있어요. 원래 전공이 어떤 거였는데? 전공은 계속 바뀌었어요. 뭐 경영학도 하고 행정학도 하고 박사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에 가서 스포츠 정책을 공부했어요. 아니 맨 처음에 그럼 학사 때 경영학이랑 행정학 두 개 하시고 네, 석사 때 갑자기 정책학 했어요. 정책하다가 갑자기 스포츠 정책을 한 거죠. 왜요? 재밌어 보였어요. 운동이요? 제가 글로 배운 스포츠를 뭔가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같은 거 보면 그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멋있다. 뭐 어떤 거요? 뭐 올림픽, 네. 뭐 월드컵. 그러면 본인이 딱 봤을 때 이거 인생에서 삘이 받았으니까 그냥 재미없는 거 하다가 박사 때 스포츠로 간 거잖아요. 그 그렇게 이벤트가 되네요. 뭐였어요? 그냥 뭐 뛰는 걸 좋아하고. 아 본인이요? 네. 그냥 뛰어요? 밖을? 네. 제가 러닝을 좋아해요. 뭔가 스포츠 고급 기술은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네. 도심을 누비는 걸 좋아합니다.
출근길도 뛰어당기고 퇴근길도 뛰고. 출근을 대중교통을 이용.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은데 네. 제가 역 앞에 사는데 네. 버스밖에 루트가 없어요. 회사까지 가는데 네. 한 5km 되거든요. 근데 버스를 타면 갈아타야 돼요. 게다가 역에서 버스를 타는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버스를 이렇게 보내고 하는 과정이 꽤 있어요. 너무 꽉 차서 그걸 못 참으신. 좀 못 참고 그냥 뛰는 게 더 빠르다. 그러면은 5km 정도 뛰면 땀이 날 맞아요. 그럼 맞아요. 회사 가면은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냥 참았었어요. 대충 닦고 물로. 아니 그 본인이 네.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변 다른 분들이 분들이요? 참아야 되는 그건. 아, 네. 그러게요. 주변 분들이 착하셔서.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사무실 앞에 월 한 27,000원 정도 하는 헬스장을 끊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샤워를 하고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메이크업을 메이크업은 뭐 별로 안 해서 괜찮아요. 네. 어차피 못해요. 똥손이에요. 자랑을 보통 그런 식으로 하시나요? 자랑으로 봐주시면 thank you. 지금 다니는 회사랑 맞아요. 스포츠랑은 전혀. 맞아요. 네. 달라요. 네. 투자 그럼- 유치는 스포츠와 거리가 멀죠. 네. 그럼 이 계속 투자 쪽에서만 일하셨던. 아니에요. 아주 최근에 직무 전환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더 바쁘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그럼 첫 직장은 어떤 거 하셨어요? 첫 직장은 그 미국에 본사를 둔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였는데 거기에서 한 2, 3년 다니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네. 회사가 어려워졌죠. 네. 그래서 그때 정리해고됐습니다. 어떻게 정리해고를 시켜요? 뭐 이번 주 그때가 화요일인가 월요일이었는데 수요일 뭐 오늘 이후로 일하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갑자기 그 줌 미팅이 잡히더니 미국이랑? 그때 근데 아시아 본부가 홍콩이었어서 네. 홍콩이었어요. 네. 그러고 네, 그 무슨 세퍼레이션 레터라고 해서 네. 갑자기 그걸 쭉 읽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네. 나한테 하는 말인가 하다가 알게 됐죠. 아, 네.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네. 하고 오,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네. 했죠. 그래서 첫 직장은 그렇게 이별을 하였습니다. 안 당황스러워요? 엄청 당황스러웠죠. 되게 왜냐하면 저는 그 회사 너무 좋아했고 뭐 평생 다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재미있는 회사였거든요. 네. 근데 뭐 재정이 어려워져서 많은 회사들이 거기만 그런 것도 아니고 많은 회사들이 이제 레이오프를 했으니까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잖아요. 예측을 전혀 못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회사가 뭐 어렵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다가 이제 상위 직급부터 보통 비용을 많이 가져가는 그쵸. 사람들부터 이렇게 하는데 네. 실을 이렇게. 아니요, 상당수가 같이 손잡고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다음 직장. 이 가 되었고 네. 거기가 제 박사 논문의 대상이 되었어요. 어, 그래서 저는 뭐 삶이 예측 못한 어려움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첫 번째 직장과 두 번째 직장 사이에 그 기간 갭이 어느 정도 됐어요? 한 4달 될 아. 거예요. 그러면은 직장 옮기고서는 만족하셨어요? 네, 되게 거기는 외국계 기업이었다가 사기업이었고, 첫 번째 네, 직장에. 는 공공기관이니까 네. 또 아예 다른 조직 문화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또 너무 새롭지만은 않았던 게 제가 행정학을 했었으니까 근로지만 네. 주변 분들이 사무관, 서기관 분들 많이 계셨어서 네. 그 대충의 느낌은 알잖아요. 네. 그래서 뭐 처음엔 조금 새롭고 살짝 답답했지만 네. 또 잘 적응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투자 업무를? 아, 제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그랬습니다. 갑자기 그 공고가 뜬 거 보고서 네, 나 네, 여기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 진짜로 공고를 보고 그냥 지원하셨는데 붙어가지고 가신 거예요? 뭐 그렇죠. 인생에서 네. 인생에서 처음 꿈이라는 걸 가졌던 때가 기억나는 게 언제예요? 꿈이요? 네. 뭐 하겠다라는 약간 전 지금도 꿈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네. 그래도 학계에 몸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교수님이 되고 싶었어요. 대학원생일 때, 아니,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요. 사실 뭘 하고 싶은 건 없었어요. 부모님이 그냥 하고 싶은 거 없는 그 상태로 계속 살렴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니죠, 절대 네. 아니죠. 되게 네. 뭐 푸시를 좀 하시는. 아니요, 네. 저희 집은 되게 자율성을 중시하고 그만큼 책임도 지우는 집이라서요. 네. 네 삶은 네가 선택하고 알아서 책임을 져라. 네. 그렇게 컸습니다. 그 꿈을 처음 가진 게 교수. 네, 아버지가 또 교수님이셔서 네. 그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어. 어렴풋이 교수님 되면 좋겠다. 하고 싶은 공부하고. 석사가 조금 편하셨나 봐요. 석사 때요? 네.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보통 인간 등급을 나눌 때 이제 대학원생을 가장 근데 힘들긴 했어요. 그때 제가 용돈을 많이 받는 편이 아니었어가지고 누구한테요? 아빠한테요. 대학원을 언제 가셨는데? 제가 학부 마치고 바로 갔는데 당연히 그때쯤이면 모두들 취업을 할 나이잖아요. 10년 전. 네. 맞아요. 네. 10년 더 됐죠, 석사 때는. 네. 그러니까 이제 남들은 취업을 했는데 네. 나는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아무래도 좀 풍족하진 않았죠. 풍족할 수 없죠, 당연히. 아, 집에서 다녔어요? 아니면 네네. 외할머니가 계셔서 외할머니가 잘 키워주셨습니다. 아, 집이 서울이 원래 아니세요? 네, 아니에요. 언제 올라오셨어요, 그럼? 18살 때 왔어요. 18살이면 고등학생 때인데요. 맞아요. 왜 18살 때 서울로 왔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한 3달 다니다가 관둬서 검정고시를 보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 게 아니네요? 네, 대학 때부터 다녔죠. 그럼 더 일찍 입학을. 네, 1년 빨리 갔어요. 왜 자퇴하셨어요? 답답한 게 싫었어요. 예를 들어 사회과학은 20분만 공부해도 100개 중에 한 50분 알아듣고 수학은
100분을 해도 10밖에 못 알아듣는데 왜 수업 시간은 1시간씩이고 내가 더 좋아하고 내가 더 못하고 이런 거에 전혀 맞춰져 있지 않잖아요. 표준화된 시스템인 거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무슨 뭐 야간 자율 학습도 해야 한다고 하고 뭐 예를 들어 나는 아침에 공부가 더 잘 되는데 아침에 다른 거 하다가 밤에는 자야 되는데 밤에 나를 붙잡아 두고 뭐 이런 전혀 개인의 성향 혹은 역량에 맞춰져 있지 않은 시스템이 저와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본인이 부모님한테 설득을 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되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개방적으로 잘 받아들여 주셔서 그렇다면 선택을 해라. 어떤 선택? 그래 뭐 학교 관두고 싶으면 관둬라. 네. 근데 관두고 이제 장사를 할래, 대학을 갈래 라고 옵션을 2개를 주시더라고요. 네. 난 너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네. 골라라. 네. 하지만 이거는 번복할 수 없다. 네. 왜냐하면 그걸 고르는 순간부터 예산이 소요되기 시작할 거니까요. 네. 근데 그때 뭐 막 나는 꼭 대학을 가고 싶어요 이래서 간 건 아니었고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대학에 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로 학교에 가는 선택을 했고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있네요. 아까 아버지가 교수라고 하셨는데 네. 교수님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시선에서 보면 그 교육자분들은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그 굉장히 틀에 있는 FM대로 사실 대학을 가고 네. 졸업하고 그 또래 교수님들이랑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네네. 뭐 약간 보이지 않는 그거에 대한 아버지께서는 저항감이 없으셨대요? 특이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네. 저희 부모님이 다행히 이렇게 누군가랑 비교를 안 하세요. 뭐 본인 스스로도 2분 다 그러시고 네. 뭐 저한테도 그러시고 그렇다고 뭐 건강하게만 자라라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네가 원하는 걸 네가 잘 찾아서 잘 살면 좋겠다. 외동딸이세요? 아니에요. 여동생이 있어요. 첫째면 동생의 어떠한 선구자라기보다는 본보기? 본보기가 돼야 된다는 보이지 않는 그 있잖아요. 그쵸. 네. 부모님 그것도 별로 그 역할에 대해서 뭐 너는 더 잘해야 해 이건 아니었지만 네. 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2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거든요. 네. 3살 때부터 언니였던 거잖아요. 네. 할머니가 돼서까지 계속 언니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정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엄마가 뭐 너는 언니니까 잘해야 돼. 뭐 네가 잘해야 동생도 잘하지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이 더 작은 내 동생 앞에서는 좀 멋있는 언니이고 싶다. 그래서 용돈 받는 게 되게 편하셨겠네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았고요. 그냥 왜냐하면 그 외지에 있으면 네. 힘들다고 자칫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외할머니에게 저를 맡겼기 때문에 외지가 아닌 상태였습니다. 집밥 먹고 열심히 학교를 다니는 학생일 뿐이었죠. 그래서 용돈이 넉넉지 않았는데 아예 뭐 누구나 뭐 뭘 하든 용돈이 자기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뭐 여튼 이제 제가 버는 상황이 아니니 뭐 학교 왔다 갔다 교통비하고 밥 먹고 후배들 밥도 사줘야 되고 하다 보면
빠듯했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네. 빨리 헤어나오고 싶으니 네. 당연히 빨리빨리 공부를 다 마치고 싶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 공부를 마친다고 바로 취업이 되는 상황이 절대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석사를 빨리 끝내요. 네. 박사를 빨리 시작했어요. 박사가 엄청 빨리 끝나요. 네. 그런다고 돈을 바로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시간 강사를 하든 그것도 운이 좋아야 네. 아니면 연구원이 되든 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보장되는 건 없으니까요. 그 가까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힘든 점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해도 기대되는 수익이 네. 너무 불분명하다는 네. 점. 그래서 대학원 마치자마자 맞아요. 대학원 박사 수료하고 취업했어요. 박사 수료를 그러면은 10년 전에 한 6년 된 것 같아요. 그럼 6년 7년? 동안 6년? 일하시다가 맞아요. 그럼 이제 논문을 써야겠다. 맞아요. 그랬어요. 어렵게 다시 펜을 잡고. 어렸을 때부터 꿈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요? 보통 어렸을 때 막 대통령 요즘은 유튜버 되겠다고 막 연예인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들은 맞아요. 그게 없었어요. 그게 좀 이상한 말일 수 있는데 뭘 해야지 혹은 뭘 가져야지 했을 때 꼭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바운더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중학교 때 문과, 이과 선택하잖아요. 문과였어요. 네. 이과는 못해서 못 갔어요. 그냥 의사결정 체계가 뭘 네. 하기 위해서 문과를 택한 게 아니고 네, 이과는 옵션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 대학교에서 전공을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은 가야지 해서 간 건 아니었고 네. 점수 맞춰서 갔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해파리처럼 네. 운명의 저를 맡기고 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어요. 혹시 그 결혼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34시면 친구들은 많이. 저 빼고 다 하고 네. 다 아기도 있고 네. 너무 다들 잘 살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그 해파리처럼. 네. 진짜로요?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운명이 있겠죠. 그 부모님이 이렇게 네. 빨리 하라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빨리 하라고 안 합니다. 한 번도요? 왜냐하면 섣불리 빨리 하라고 했다가 제가 만약에 실패를 하면 본인이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니까요. 네. 근데 그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도 선택도 네가 해라 네. 하고 본인은 원래 원하는 게 없었으니까. 제가 뭐 결혼을 막 목표를 가지고 33살에 한다 막 이건 아니라서요.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저는 제가 보기에 멋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게 뭐예요? 멋있으면 또 꽂힐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뭔가 어느 분야에서 네. 매우 탁월하면 네. 멋있죠.
근데 그게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혼자 사세요 지금은? 네. 외할머니랑 왜? 외할머니 한 걸어서 5분 거리에 사세요. 그 컨트롤 가능한 구역이네요. 그렇죠. 제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니었고, 쫓아. 네. 이제는 너를 그만 모시고 살고 싶다.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셔서 만약 할머니가 나가지 말라고 했으면 계속 같이 잘 있었겠죠. 혼자 사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건요? 좋은 건 우선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있다. 내 편인 사람이. 그런 면이 되게 좋았어요. 아니 같이 안 살아도 그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아무리 가까이에 있어도 좀 마음 먹고 가야 가지더라고요. 그냥 슥 가서 그냥 편하게 있고 이래도 또 집에 다시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혼자 있는 장점은 뭐예요? 혼자 있는 장점은 제가 늦잠을 자도 아무도 깨우지 않는다. 할머니 깨우셨어요? 엄청 깨우셨어요. 아침잠이 없으셔가지고 아침부터 막 그 상 준비하시고 막 집안일을 되게 부지런히 하셨는데 소리가 들리면 뭐 저도 모르게 깨기도 하고 뭐 깨우시기도 하고. 근데 혼자 있다 보니 이제 원래는 할머니께서 일찍 주무셔서 저도 뭐 살짝 덩달아 일찍 자기는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일도 많아지고 해서 더 야행성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집은 지금 혼자 사시면 네, 월세예요, 전세예요? 월세예요. 집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집이요? 어떤 요즘 막 집값 얘기 많이 나오니까. 포기했죠. 언제쯤 포기했어요? 이거는 제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언제 그게 제일 강하게? 어렴풋이 제가 취업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드는 생활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생활비에서 내가 저축을 하는 비율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다고 대단히 뭘 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집을 산다? 불가능인 것 같거든요. 그럼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해요? 결혼할 때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갑자기 남자가 야 우리 집은 사서 뭐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99%가 그러겠지만. 아니 집을 사서 시작하는 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되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돼 있으니까 집을 사서 결혼하는 게. 다들 그렇게 능력이 좋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아니 진짜 이게 뭔가 제가 아는 사람들의 연봉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뭐 부모님 걸 좀 빼앗아 오는 거. 그렇죠.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부모님 거 뺏어올 생각 있으세요? 전혀 뺏고 싶지 않아요. 고민이 별로 없으세요 요즘은? 고민이요? 34살로서의 34살로서의 고민. 저는 제가 여지까지 쌓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변호사 자격증을 딴 것도 아니고 회계사 자격증을 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한 5, 60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랄까 점점 더 성장의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뭐 아기 때 폭발적으로 막 키도 크고 몸도 크고 뇌도 크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거나 하락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뭐 다행인지 아닌지
아직도 성장하는 중이라고 혼자는 생각하거든요. 스스로는. 네. 근데 이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네. 캐파를 늘릴 수 있는 시기가. 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으로 올려놓는 게 남은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는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시간을 초월하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최근에. 너무 시간이 없고 할 것 많고 지금 아니면 성장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34살로서의 고민인 것 같아요. 되게 갑자기 인터뷰 하실래요? 라고 여쭤봤잖아요. 승낙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 안 하셨어요? 고민을 잘 안 하시죠? 네. 고민을 잘 안 하네요. 최근에 제가 뵌 분들 중에 가장 그 밝으신 분 같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고민이 없어서인가 봅니다. 고민이 어떻게 없어요? 아, 되게 밝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아, 있어요. 맞아요. 네, 리액션이 크다, 네, 밝다. 네, 제 생각에 저는 저 스스로를 엄청 믿고 네, 그런 저를 아주 강력히 지지해주는 엄마가 있어요. 네. 아주 유치하지만. 네. 근데 아마 그게 기반인 것 같고, 네. 고민이라는 게 네. 거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고민을 해서 뭐가 더 나아지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의 많은 일이 고민한다고 더 나아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보통 결론이 마음속에 이미 있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많은 경우의 수와 외부 변수들을 막 상상을 하면서 고민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저의 결정을 믿고 네. 거의 바로 실행을 해서 고민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할 때 그냥 뛰어가시고. 네,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뛰어가면 시간이 대충 예측이 돼요. 근데 버스를 기다리면 얘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 버스에 사람이 얼마나 찰지도 모르고 내 앞에서 잘릴 수도 있고 내가 마지막으로 껴타서 이렇게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 통제 불가한 상황에 있고 싶지가 않아요. 통제 가능한 걸 좋아한다는 거랑 고민을 잘 안 한다는 거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이건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그랬나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에요. 막 평생 무슨 승승장구하고 뭐 지금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직장인인데 그냥 뭔가 예측 못하게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와도 또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행복을 100으로 봤을 때 100이라고 하면 가장 기분 좋은 날 네. 모든 게 막 다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을 100으로 쳤을 때 네. 보통 평일에 그냥 보통 몇 점 정도 돼요? 한 7, 80 되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높네요. 네. 인생 대부분 7, 80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좀 단순해서 그런지 네. 많이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자고 일어나면 또 다시 재생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잠을 잘 주무세요? 요즘은 아닌데요. 네. 보통 때는 잠도 잘 자고 또 뛰고 오면 또 기분 좋아지고. 베개는 뭐 쓰세요? 네, 베개요? 제가 베개 없이 자요.
침대에서요? 네, 누워서 자요? 아니면 옆으로 엎드려서? 그 천장을 보고 아주 똑바르게 잡니다. 베개 없이요? 그게 제일 편해요. 제가 베개를 여러 번 실험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가능하네요 그게. 네, 네, 네. 요즘은 왜 잠을 잘 못 자세요?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아,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고 수면 시간이 부족한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자면 보통 몇 시간 주무시는데? 기분 좋게 잤다 하면 8시간인 것 같아요. 베개 없이 잔다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행복도가 7, 80이 되는 사람이 있군요. 아니면 왜냐면 TV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신문을 봐도 다 불행하대요. 그냥 집단이 불행하도록 미디어가 만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래서 나는 행복해라고 하는 사람을 저도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아,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으세요? 생각해보니 유전인가도 싶어요. 왜냐면 제 동생도 항상 저랑 고민이 되게 전혀 없으시고. 신나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근데 되게 뭘 안 해요. 별거 안 하는데 그냥 신나는 거예요. 뭐 저는 궁금한 게 왜 대성하는 영화는 다 어둡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 기생충 너무 어둡잖아요. 너무 잘 만든 거 알겠는데 왜 이런 감정만 성공할까? 그걸 평가하는 사람들이 부자인데 나랑 비슷한 삶을 들키면 사람들이 내 걸 뺏어갈 거니까. 그래서 불행한 걸 더 많이 봐. 내 걸 보지 말고가 아닐까? 허허. 저도 어둡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늘 행복합니다. 네. 어렵네요. 철학적인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제가 힘들거나 이런 걸 잘 말하지 않아요. 힘든 일이 있긴 하세요? 그럼요. 어떤 거요? 최근에 최근에 너무 시간이 없는데 예를 들어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이건 그냥 무조건 내가 해내야만 해요. 근데 시간은 없고 이거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불행은 아니잖아요. 힘든 거죠, 몸이. 몸이 힘든 거죠. 어차피 8시간 자면 되잖아요. 네. 그 8시간을 못 자서 제가. 네. 여튼 그 우울하거나 힘든 우울할 때가 있으세요? 우울할 때 없죠.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보입니다. 네. 현대인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원시로 돌아갈까요? 그냥 약간 초현실주의에 있는 분 같아서. 초현실주의. 좋죠. 운명의 나를 맡기고. 전 오늘 감사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